100명의 흔한 지인보다 한 명의 영원한 친구가 좋다. 그 친구가 꼭 사람일 필요도 없다. 이는 어느 90대 노인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그냥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배신할 걸 알면서도 믿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몇 년을 알았어도 그 사람이 좀 쎄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냅니다. 물론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쉽게 맺고 끊으면 좋겠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유대감도 친밀감도 쌓이는데 이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대개 죽음을 앞두게 되면 더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늦은 나이에 시인을 꿈꾸는 81세 최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릴 적 고생도 모르고 자라 댕기머리 엉치까지 온 그때 나이 17.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온 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름 안 받고 자랐으면 됐지 싶다가도 이 좋은 세상 못 누리고 일만 하고 산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문득 할머니의 꿈에 대해 물어봅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왜 없었겠어? 어릴 때는 재능을 키워 그림도 그리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었지.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어. 나중에 글을 배워서 이름을 써놓고 기뻐서 울었어. 딸은 엄마가 학교를 못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많이 고생했네. 옛날엔 다 그랬지. 제일 후회되는 건 뭐야? 할머니는 딸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딱 하나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50살에 네 아빠 새벽에 일 나가겠다 하면 꼭 막았어야 했어. 거기서 크게 다치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것 말고는 없어. 나머지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아직도 팔팔한데 뭐. 딸은 이런 할머니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최씨 할머니도 몇 년간은 인생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고 미련은 과거에 빠져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 미련 갖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 해보자고 생각하며 글도 쓰고 옷도 만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최씨 할머니처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 생각하며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며칠 전 70대가 된 큰아버지께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으니 40대 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착각했던 것, 그리고 아마 80대가 되면 또 70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후회를 할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고 주변 눈치 보느라 도전해보지 못한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다며 말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새로운 도전에 망설여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피곤함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진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동안 뭐든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인생 막바지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두 번째 비결은 노화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나이 탓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화는 대개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것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화 심리학자인 예일대 레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증가량이 44배나 높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부상 회복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나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줍니다. 흔히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화 역시 40세 이후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중년부터는 건강하게 나이듦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노인은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듦을 축복으로 여기고 인생의 사막을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부터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추천하고 노년의학 전문의와 생물학자 2명의 저자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은 블루존을 취재하여 나이가 들수록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담은 도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듦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츠하이머 및 관련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는 것,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독립성을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여전히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며 70대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20년은 더 젊게 행동하고 20년은 더 젊은 뇌와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노인은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은 특별한 책임 없이 살아간다. 책임을 가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목적을 찾아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늙어갈 수 있다.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정원 가득 신선한 채소를 키워도 좋고 손주를 돌봐도 좋고 가까운 역사 협회에서 봉사해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다. 제 나이가 91인데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느냐고요. 글쎄요. 나이에 따라 삶의 의미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퇴요?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좋고요. 30살에 그랬듯 90살에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게 제 관심사예요.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 있어요. 은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인 블루존에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블루존에서는 90세가 넘은 노인이 물고기를 잡고 농장을 꾸리고 자녀와 손주를 돌보며 사회에 기여한다.
은퇴는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나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같은 문제에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은퇴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주량을 줄이면 기대 수명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렇듯 일부 직종에서는 은퇴가 건강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40%가량 빨라진다고 한다. 은퇴하기 전에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은퇴한 후에 인지력이 감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은퇴한 후 6년이 지나면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5에서 16%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은퇴자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5% 증가했으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 또한 6에서 9% 증가했다. 이는 신체 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된다. 실제로 은퇴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신체 활동을 지속하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계속한 경우 은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더 심각한 자료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사람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은퇴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40% 높다. 발병률 증가는 은퇴한 첫 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했을 때 은퇴는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건 43개 중 10위에 올랐다.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40대 미국인 중 20%가 은퇴 저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인의 절반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영국인은 수입의 평균 20%를, 중국인은 평균 50%를 말년을 대비해 저축한다고 하니 나름 계획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나라도 있는 듯하다. 건강 등의 이유로 은퇴를 원한다면 젊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이 두려워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중 하나는 길고 힘겨운 투병 생활로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까 두렵다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두려움이다. 불편한 몸으로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 오래도록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료 및 간병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미리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같은 두려움을 그나마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환자 가운데는 한평생 한정된 자산을 모두 소비하고 여유가 없어 말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검소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편 노후 자금을 넉넉히 마련해 둔다면 늙어서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검토해주는 사회복지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어진 혜택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가족에게 기대거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불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연에는 치유력이 있다. 자연은 전 생애에 걸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공원과 정원,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노인은 정신건강이 개선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통증이 감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모두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가 약을 먹는 대신 야외 활동을 늘리라는 처방을 내려도 놀랍지 않다. 걷고 자전거를 타고
정원을 가꾸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자연을 만끽하라. 이 모든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도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자연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연 속에 있으면 인지 과부하와 정신적 피로가 낮아진다. 원기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공원이나 숲과 같은 자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기운을 불어넣고 행복감을 높이며 집중력을 개선하는 한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맞기 위해서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가까이 해야 한다. 초록색은 식물, 잔디, 나무같이 자연 식생이 풍부한 환경을 의미한다. 자연 보호구역, 야초지, 도심 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파란색은 해변, 호수, 강같이 물이 풍부한 환경을 의미한다. 뒷마당에 꾸며둔 텃밭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공용 화단이든 텃밭을 가꾸면 채소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이점 또한 따라온다. 공간이 아무리 협소하다 해도 삶의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며 변명하는 현대인이 많다. 어쩌면 당신 또한 그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건강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자연이 주는 이점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우울감 해소, 불안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사회적 유대감 강화, 혈압 하락, 수술 후 회복력 증가, 우렬성 신부전 개선, 통증 완화, 비만 감소, 당뇨병 개선, 면역력 향상, 주의력 향상, 활력 증가, 수명 연장. 이렇게 보니 새삼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일본에서 처음 도입한 치료요법인 삼림욕은 오늘날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하고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폭넓게 시행된다.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 등 매일 실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원기 왕성할 뿐 아니라 통증과 수면 장애를 포함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덜 느낀다고 밝혀졌다. 정원 가꾸기는 신체 기능을 향상하고 고통을 완화하고 전반적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은 안정감을 선사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이 개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사실은 전 연령과 문화에 걸쳐 입증된 바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 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절반에 그쳤다. 활동 횟수가 추가될수록 위험은 6%씩 추가로 감소했다. 심지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양시설 거주자는 창밖으로 식물이 자라고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새와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기쁨을 얻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스트레스, 동요, 불안, 분노, 우울을 완화한다. 정원에 앉아 휴식을 취해도 좋고 작은 텃밭을 꾸며도 좋고 꽃을 심어도 좋고 새에게 먹이를 줘도 좋다.
정원이나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기분을 환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긴다면 긍정적인 세대 간 경험을 창출한다는 효과도 있다. 평생 자연과 가까이 지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노년을 낙관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유소년기와 중년기의 자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두면 나이 들며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과 노화로 인한 제약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이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전생에 걸쳐 회복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향상한다. 그러니 겉옷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라. 긍정적인 태도는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익힌다면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이 강해질 뿐 아니라 타인은 물론 주변 세상과 더욱 돈독하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긍정적인 태도는 잘 늙어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노화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노화를 대하는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노인 차별에서 벗어나 긍정적 관점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수명이 7.5년까지 길어진다. 강한 신념과 믿음이 수명을 연장하고 행복을 증폭한다는 것은 연구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둬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와 함께 노년의 나이듦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누구든 나이듦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나이듦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책과 함께 우리는 한 번쯤 시간을 내 내가 지금 현명하게 나이 들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5, 60대가 되면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면 모든 면에서 자신에 대해 재정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친구란 옵션 같은 것이다. 있으면 좋을 때가 있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롭고 편할 수 있다. 반평생이나 살아온 사람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불행일 수 있다. 반환점을 돌았다면 죽음에 대해 몇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저 나의 미래고 누구나의 미래이다. 그래서 돈이나 친구 같은 게 그다지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이나 친구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다. 누구나 혼자 죽고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이는 나이 들며 관계를 정리해온 어느 90대 노인이 남겨준 말씀입니다. 5, 60대가 되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습득한 지혜가 뇌에 응축되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가장 지혜로운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더욱 사람을 함부로 사귀면 곤란합니다. 쓸데없는 인연으로 인생 시간,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다입니다. 인연에도 수명 주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절 인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오셨나요? 인생 막바지가 되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도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울증은 시간이 많이 남는 순간 자신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무기력감과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산같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일할 때는 마냥 놀면 좋을 것 같지만 노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성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금방 자괴감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놀더라도 성장하는 취미를 가지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악기 연주 혹은 컴퓨터 배우기 등 성장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많습니다. 달리기나 스포츠를 하더라도 기록 단축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어떻게 하면 이 취미를 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뜨개질을 한다면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을 해보고 요리를 한다면 조금씩 더 어려운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취미를 가볍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재밌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만 하다 쉴 줄을 몰라서 나중에 시간이 생겼을 때 즐길 만한 취미 활동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살기 바쁘지만 중고 기타를 장만해 하루에 10분씩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짧게라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제일 돈 안 들고 짧게라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시작해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들은 정말 의미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갑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하며 느끼는 과정이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스스로 진실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만을 강요받고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잊곤 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솔직해져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가 아닌 정말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놓치곤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중요한 깨달음은 대개 죽기 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상에 치여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 너무 쉬워 놓쳐버린 삶의 5가지 비밀을 통해 너무 쉽지만 놓쳐선 안 될 삶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죽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걸까? 행복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간직한 비밀은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살려면 우선 삶의 2가지 기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 10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명확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하루의 만족과 기쁨을 가리킨다. 하루가 저물 무렵, 우리의 삶이 막을 내릴 무렵 기분 좋은 피곤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싶어 한다. 행복이 하루하루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의미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틀비틀 삶의 길을 걸어간다. 길을 가면서 배움을 얻고 종국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삶의 대부분을 지나온 후에야 너무 늦어서 깨달은 것들을 실행할 수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지혜를 얻곤 한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사람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음은 놀라운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낭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평생이 거의 다 걸리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즈음이 되면 삶이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한다. 아내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전에는 우리 부부도 그랬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달력은 언제나 할 일들로 꽉 차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생활이 별로 부산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러다 아내의 뇌졸중을 계기로 우리는 먼저 삶의 속도부터 늦추었다.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를 믿고 기댔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단순한 삶을 강요당해야만 비로소 상황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물고기를 잡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 물고기가 자신이 찾던 물고기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과 생각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이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으며 가슴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삶이 정도를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러면 삶이 끝날 때 평생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는 끔찍한 깨달음에 직면하고 만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 있으며 이 길을 따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턱대고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이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려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그들의 꿈대로 살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가슴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후회를 남기지 말라. 우리는 결코 삶에서 완벽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사랑에도 언제나 거부의 위험성이 있으며 꿈을 쫓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건 실패뿐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위험을 피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건 후회의 씨앗을 심는 짓이다. 생의 마지막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후회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고 하고자 했던 일을 충분히 이루었을 때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원하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이 떠안기는 불가피한 실망들도 이겨내야 한다. 나는 235명의 인생 선배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을 경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말이다. 실제로 인터뷰했던 사람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며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후회를 남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을 전혀 무릅쓰지 않으려 했던 자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다. 살 만큼 살고 나면 위험을 감수해도 잃을 것이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만약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험을 하겠는가? 그냥 책상 밑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겠는가? 창가에 서서 쇼를 구경만 하겠는가? 현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스스로 사랑이 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해야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나 자신이 사랑 자체가 되면 된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사랑을 구하기보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45,000에서 55,000 가지의 생각들을 한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수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누구나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물론 대부분의 생각들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도 많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매력이 없어. 난 뚱뚱해. 난 좋은 부모가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훼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우리 뒤에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듯 이것을 바꿀 힘이 우리에겐 없다. 하지만 미래를 바꿀 힘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의 순간 속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걱정이 불러오는 결과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걱정은 결코 내일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는다. 언제나 현재의 기쁨을 앗아갈 뿐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살아있음에 크게 감사하고 단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루하루를 별개의 삶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하루는 목적지를 향한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다. 하루 더 살아있게 된 것을 커다란 선물로 느낄 줄 알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단 한 번뿐인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야만, 과거나 미래를 사는 식으로 이 하루를 망치지 말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삶을 계획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삶을 견디기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혹은 어느 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아직 성취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여기의 순간 속에 살면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내 강아지 몰리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들 가운데 하나다. 여행 중이 아닐 때면 나는 매일 몰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른다. 약 40분 동안 곧장 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몇 해 동안 이렇게 산행을 하고 난 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몰리가 나보다도 더 이 산행을 즐긴다는 점이었다. 내게 이 산행의 목적은 그냥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다. 산행은 만끽이 아닌 완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산행 자체를 의미 있는 행위로 보지 않고 더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몰리는 산행 자체를 즐겼다. 다른 개를 만나면 멈춰서 인사도 나누고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충분히 그것을 탐색하고 장미 향기도 음미했다. 이로 인해 나는 목적지를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내 이리와 얼른 가자 하고 몰리를 재촉해야만 했다. 몰리는 순간을 사는 반면 나는 매 순간을 단순히 겪어내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 가운데 하나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두 가지를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고도 했다. 갑자기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매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단순히 겪어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루도 하찮게 흘려보내지 않게 된 것이다. 몇몇 암 환자들이 암을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 지혜롭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것도 안다.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면 지금이야말로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실천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과 화해해야 한다. 어떤 실수를 했건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과거를 휘덮고 있건 오늘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금까지 둬서 너무 쉬워 놓쳐버린 삶의 5가지 비밀을 통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놓쳐선 안 될 지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도서를 읽으며 평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뻔해 보이는 말이라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과 이 책을 통해 정말 쉽고 뻔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놓치는 것들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